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여인들을 떠올리면 대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압도적인 미모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왕의 눈을 멀게 했던 장희빈 혹은 치명적인 매력으로 조정을 장악했던 장녹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유교적 도덕관이 온 나라를 지배하던 조선 중기, 그 어떤 미색도 갖추지 못한 채 오직 사람의 약점을 꿰뚫는 영악함 하나만으로 두 왕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었던 기이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외모가 추하여 임금의 은혜를 입을 리 없다고 모두가 방심했을 때 차가운 암투의 배후에서 독을 품고 대궐의 밤을 지배했던 인물. 선조 말년의 궁궐을 지켜보았고 광해군의 곁에서 권세를 얻었으며 인조 반정의 피바람까지 미리 꿰뚫어 보았던 군주들의 머리 위에서 군림했던 심리 조종자, 바로 상궁 김계시입니다. 실록은 그녀의 외모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가혹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계시는 나이가 들어도 용모가 피지 않았고 얕고 개교가 많은 인물로 기록됐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도 곱지 않았습니다. 계시라는 이름에는 똥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궐의 가장 밑바닥인 무술이나 나인들이 흔히 쓰던 천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모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실록은 전합니다. 그녀는 성질이 번뜩이고 지혜가 많아 왕의 심리를 귀신처럼 꿰뚫어 보았다. 김계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모는 세월 앞에 부서지는 모래성일 뿐이지만 권력자의 불안과 나약함을 파고드는 교묘한 조종술은 영원히 썩지 않는 칼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천한 이름과 거친 외모를 오히려 완벽한 무기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궁궐의 그림자가 되어 조선에서 가장 변덕스럽고 의심 많던 군주, 선조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의 대참사를 겪은 직후였습니다. 선조는 전쟁 중 도성을 떠났다는 비판과 전쟁 속에서 존재감을 키운 아들 광해군이 언젠가 자신의 권위를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누구도 믿지 못하던 선조의 침소에 밤새 불을 밝히고 곁을 지킨 자가 바로 김계시였습니다. 김계시는 선조의 수라상에 올릴 약을 다리며 왕의 귀에 대궐 안의 온갖 비밀과 정보를 속삭였습니다. 왕이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본능적으로 읽어낸 그녀는 신하들이 공식 보고를 올리기도 전에 밤새 왕의 머리맡에서 은밀한 정보를 주입했습니다. 조정의 눈과 귀를 철저히 가린 채 선조가 원하는 말만을 골라 하며 그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천한 이름의 김계시는 선조의 은혜를 입어 평범한 궁녀로 머물지 않는 특별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선조가 늙어 눈을 감을 무렵 일어났습니다. 김계시는 선조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세자였던 광해군의 뒤를 은밀히 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다음 권력의 주인이 될 광해군에게 줄을 댄 것입니다. 1608년 선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대궐의 모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연히 전왕의 여인이었던 김계시는 궁 밖으로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김계시를 다시 대궐로 불러들여 자신의 침소를 지키는 상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김계시의 소름 끼치는 심리적 조정이 시작됩니다. 광해군은 적장자가 아니라는 콤플렉스와 자신을 위협하는 형제들 때문에 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김계시는 광해군의 그 유약한 심장을 정확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현명한 군주였던 광해군은 점차 김계시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 눈이 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김계시는 이제 단순한 상궁이 아니었습니다. 정승과 판서들도 그녀의 방 앞에서는 줄을 서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김계시는 가장 강력한 권력가였던 이청과 손을 잡았습니다.
궁궐 안에 김계시가 왕의 심리를 유도하면 궁궐 밖에 이이첨이 기다렸다는 듯 상소를 올려 실행에 옮기는 안팎의 거대한 덫을 놓은 것입니다. 이 고도의 심리극 속에서 본격적인 핏빛 정치가 시작됩니다. 광해군의 왕권을 위협하던 친형 임해군을 유배 보내 죽였고 겨우 9살밖에 되지 않은 광해군의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뜨거운 방에 가두어 숨지게 한 증살 사건,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가두어버린 폐모살제.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김계시의 차가운 음모와 치밀한 선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불안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정보가 김계시를 거쳐 왕에게 전달되자 조정의 관직은 더 이상 능력이 아닌 김계시에게 바치는 돈의 액수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관직을 대놓고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판을 쳤고 대궐로 들어오는 모든 뇌물은 김계시의 치마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계시는 결코 돈만 밝히는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뇌물을 긁어모은 이유는 탐욕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권력의 종말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해군이 무리한 궁궐 공사와 피해 숙청으로 민심을 잃고 조정의 선비들이 등을 돌리자 김계시의 머릿속에는 이미 광해군이라는 카드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23년 초 한양 도성 한편에서 광해군을 끌어내리려는 거대한 반정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능양군을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이 군사를 모아 궐을 치려는 계획,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당시 궁궐의 모든 첩보망을 쥐고 있던 김계시가 이 엄청난 영모의 움직임을 몰랐을까요?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 광해군을 따르던 의금부의 관리들이 다급하게 궁으로 뛰어들어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지금 능양군과 이기 무리가 군사를 이끌고 궐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들을 체포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김계시는 광해군의 판단을 흐리는 쪽에 섰습니다.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그 장면을 재구성하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전하, 저들이 말하는 반정설은 모두 조정을 어지럽히려는 무리들의 헛소문일 뿐입니다. 이귀는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어찌 반역을 꾀하겠습니까? 저 밀고자를 당장 옥에 가두어 전하의 마음을 어지럽힌 죄를 물으소서. 광해군은 영리했던 김계시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국 그날 밤 도성의 문이 열렸고 반정군의 횃불이 대궐을 가득 메웠습니다. 광해군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김계시는 자신을 그토록 믿었던 광해군마저 끝내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훗날 기록과 전승은 김계시가 반정의 낌새를 알고도 덮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반정 세력과의 뇌물거래 이야기도 따라붙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자신의 정보력과 재산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남아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던 것입니다. 두 명의 왕을 갈아치우며 살아남겠다는 그야말로 대담하고 잔인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정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인조와 서인들은 그녀를 남겨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덕과 명분을 목숨보다 중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반정에 성공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지목한 처형 대상 1호는 왕을 조정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궁궐의 유령 김계시였습니다. 반정 당일 밤 새 세상이 열렸다고 믿으며 대궐 밖의 은신처에서 숨죽여 있던 김계시의 방문을 군사들이 거칠게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의 칼날을 마주한 순간 김계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짠 완벽한 계산에서 단 하나, 인간의 명분과 증오라는 변수를 빼먹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의금부로 끌려가 제대로 된 국문조차 받지 못한 채 한양 거리의 모래바닥 위에서 단칼에 목이 잘려 효수되었습니다. 시대를 호령했던 이의 최후는 그토록 허무하고 핏빛이 낭자했습니다. 후대의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장희빈이나 장녹수처럼 화려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한 흉악한 상궁, 혹은 나라를 망친 간신이라는 오명만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도덕적 정당성만으로는 굴러가지 않지만 도덕적 선을 넘은 권력은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김계시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명분과 의리를 지키다 죽는 자들이 어리석어 보였겠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베어버린 것은 그녀가 무시했던 그 명분의 칼날이었습니다. 외모라는 편견을 뚫고 오직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영악함 하나로 조선 왕실의 가장 깊은 침소를 지배했던 여인, 그리고 끝없는 탐욕 끝에 자신이 친 거미줄에 스스로 걸려 죽어간 영악한 모사꾼. 오직 생존과 독점을 위해 움직였던 김계시의 기괴한 삶은 결국 권력을 훔친 사람이 권력의 방식으로 버려지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